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출간된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작가님의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풍요의 자리에 머물러라. 두려움의 뿌리 감정이 뿌리를 내리면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현실이라는 열매는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다. 딸기를 먹으며 즐거워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씨앗도 먹기에 즐거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즐거워 보이지만 즐거운 척 하는 거다. 그렇게 척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척하는 오늘은 내일의 일상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된 감정은 또다시 내면의 뿌리 감정이 된다. 또다시 두려움의 나무를 만든다. 두려움의 숲은 그렇게 퍼져나간다. 내 책상 앞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내용이다. 부자인 척 살아가는 부자 거지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 거지들이 많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부자라고 마음이 부자인 것도 아니다. 돈은 많은데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부의 사전적 의미는 넉넉한 생활이다.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다. 하지만 부자거지는 다르다. 부자거지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다. 졸부라 불리는 그들이 부자거지의 전형이다. 돈은 부의 표상이지만 돈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무인도에 사는 100억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돈을 통해 넉넉함이라는 풍요를 느낀다. 그 감정을 위해 돈을 번다. 돈은 부를 위해 있는 것이고 부는 풍요의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보다 상위 가치를 위해 올라가는 것이 돈과 부의 풍요의 속성이다. 돈, 부, 풍요, 행복, 자유.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 자체를 벌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 물질적 돈을 통해 정신적 부를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고 돈의 흐름이다. 돈을 통해 부를 얻고 부를 통해 풍요의 자리에 머문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다. 앞서 물질적 돈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향한다. 하지만 세상은 상위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흐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의 울림, 내면 에너지가 영감을 일으키고 그 영감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내면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한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한다.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의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된다.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 돈이 나에게 전달된다. 대부분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돈에 대해 풍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다. 그들은 돈의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대중은 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을 품고 있다. 대중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 벌기 힘든 현실이 펼쳐진다. 번 돈을 불려야 하는데 손해볼까 두렵다라는 불안의 무의식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한다. 그리고 돈을 잃는다. 오늘은 내가 한턱 내는 날인데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감정 때문에 나가는 돈을 축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힘들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며 돈을 쓰는 것이 두렵다. 벌고 유지하고 쓰는 행위를 모두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뿌리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돈 자체를 벌더라도 쉽게 잃는 상황을 반복한다. 부자 거지는 어떨까?
돈을 벌지만 돈을 두려워하고 있다. 돈을 원하지만 돈을 두려워하는 모순된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부의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부자인 척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는 듯 보여도 그들의 딸기는 맛이 없다. 맛있게 먹는 척하는 것이다. 그 척하는 생활 속에서 두려운 감정은 커지게 된다. 결핍의 뿌리는 점점 깊어지게 된다. 결국에 부자 거지는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내면의 두려움과 결핍감이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핍의 숲은 이미 그들의 세상을 뒤덮고 있다. 과정의 변화를 허락하라.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다. 그리고 부자 거지가 행복한 세상도 없다. 우리는 대중도 부자 거지도 아닌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는 가난의 자리가 아닌 풍요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다. 어릴 적 나는 용돈으로 하루에 100원을 받았다. 그 돈을 일주일 모아 200원은 나를 위해 쓰고 500원은 성당에 헌금하거나 구세군 냄비에 기부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베품과 기부와 감사는 부자의 권리와 의무임을 그 당시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부자의 마음을 나는 간직했다. 현실의 돈은 줄어들었지만 내면의 풍요는 커지고 있었다. 그 마음의 풍요는 경제적 상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어도 풍요의 자리에 머물 때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내면의 풍요는 외부의 풍족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자유는 삼간의 여유로 이어진다. 월세 18만원, 고시원에 살던 나도 12만원으로 서울 생활에 입문한 27의 나도, 35 빚 10억으로 병원을 차린 나도, 강남 건물주가 된 48의 나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풍요의 자리에 머물렀다. 어차피 부자가 될 것을 그때도 알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돈은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돈의 회전과 부의 순환은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과정의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다.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된다. 알고 있는가?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자리에 머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길 바란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한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한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이다. 부자의 말투. 최근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다. 나와 같은 나이의 76년생 용띠 클럽이다. 이름은 유치하지만 멤버들은 유치하지 않다. 상장사 대표가 있고 다른 회사를 상장시키는 회사 대표도 있다. 학원장, 병원장, 음향사업가, 글로벌 기업 임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친구 등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유치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회포를 불며 나누는 이야기는 유치하다. 어느 모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얘기는 단순하고 유치해진다. 남자 8명이 모이면 늘 그렇다. 다만 그 단순함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모임을 가져보고 이끌어보고 탈퇴하면서 알게 된 결론이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이렇게 나뉜다. 삼부라는 모임이 있고 삼감하는 모임이 있다. 용띠 클럽은 삼감하는 모임이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한다. 경자야, 라면에 영지버섯을 넣었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야. 성원이는 명절 때마다 고기를 보내. 너무 고마워. 푸푸는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진짜 축하한다. 아빠 머리를 닮았나봐.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늘 느낌표가 들어간다.
자신의 일에 감사하고 친구의 선물에 감동하며 그가 이룬 성과에 감탄한다. 다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존감이 자리를 잡는다. 자존감은 주변의 감사와 감동과 감탄으로 더 굳건해진다. 우리 대화가 밖으로 잘 벗어나지 않는 이유다. 또 다른 모임이 있다. 산불하는 모임이다. 요즘은 그런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불안해한다. 걔는 왜 그런 일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능력도 없는 애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능력도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에이, 이번 생은 나는 틀렸어. 이번에 그 얘기 들었어? 그 재벌이랑 연예인이랑 사귄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게 말이 돼?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사회 시스템을 욕하며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흥분한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사회나 환경에 불만을 가지며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스스로 불안해한다. 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기에 공유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자존감이 아닌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결핍감이 삶의 스토리마저 없애버린다.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사라진다. 불안하기에 그 불안의 이유를 내 안이 아닌 밖에서 찾고 있다. 그 과정이 불평과 불만이다. 그래서 대화가 밖에서만 맴돈다.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서 한 아이와 엄마가 타길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아이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엄마, 나 어제 먹기 싫은 당근을 3개나 먹었어. 그리고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다. 내릴 때쯤 엄마가 말했다. 응, 너무 고마워. 신선한 답이었다. 아직도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너무 고마워. 우리는 누군가 일을 잘하거나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무 잘했어.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한다. 그 칭찬에 익숙하다. 하지만 감사는 사람의 존재를 향한다. 존재에 대한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칭찬을 들었을 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무의식에 저장된다.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된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진 자존감이 드러날 기회가 많아진다.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길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그 만족감 속에서 삶에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된다. 그 감사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나에게 답을 한다. 감사합니다. 반면 내면이 결핍감으로 차 있을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존재에 대한 결핍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난다. 존재에 대한 당당함이 없을 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삶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다. 더 이상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진다. 그 산불 속에서 나의 스토리는 사라진다. 남에 대한 불평과 불만, 삶에 대한 불안이 그 스토리를 채우게 된다. 그러면 자존감은 사라진다. 우리 내면에 자존감이 아닌 결핍으로 가득 찰 때 무의식의 결핍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다. 가난과 궁핍이 나를 감싸게 된다. 그래서 산불하는 사람은 늘 가난하다. 인사하는 삶 부의 시작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다. 일반 아파트에 살 때보다 부촌의 아파트에 살 때 인사하는 사람이 더 많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거다.
인사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답이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요. 더 나아가 이렇게 해보자. 안녕하세요. 구두가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답들이 전해진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도 너무 멋지세요. 연예인 같으세요. 거짓말 같은가? 한번 해보고 느껴보자. 인사를 통해 전해지는 감사는 하루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 감사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높아진 자존감 속에서 삶이 반짝이게 된다. 그 인사와 감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나처럼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이야기해보자.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 속에 보내는 하루가 나의 일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천하자. 감사와 감동과 감탄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삼부라는 친구는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해라.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렇게 해야 짧은 인생이 길어진다. 감동하면 길어지고 불평하면 짧아진다. 추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라.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라. 그러면 말투가 바뀐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가 함께할 것이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곧 그렇게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